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러셀 부천에서 부명고등학교 1학년 전담에서 수업하고 있는 국어강사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2025학년도 부명고 1학년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명고등학교는 점차 학교 시험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너네가 미꾸라지다. 너네가 이제 부명고에 물을 흐린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학생들이 조금 그렇게 좀 공부를 잘 못하는 거면 시험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했는데 외부 작품을 엄청나게 내버리고 그리고 지문의 길이 같은 것들도 길고 심지어 어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출제해 버리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매우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봐봐야겠지만 1등급이 가능한 점수 때는 80점 초중반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사실 상황을 조금 더 봐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80점대 1등급이 나올 만한 정도로 시험 문제가 꽤 어려운 편이었다. 요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외부 작품의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배웠던 작품을 보는 것과 배우지 않은 작품을 보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 실력에 따라서 체감 난도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 난도 차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매우 어려워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출제된 내용들을 좀 보면은 교과서로 배운 작품들은 이렇게가 해당하고요. 여기는 이제 유인물로 나갔던 작품들이에요. 견해로, 성의꽃, 국어, 국수, 그다음에 시조,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라고 하는 소설, 한나 아렌트의 철학이라고 하는 비문학 기출집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범위로 수업 내용으로 활용이 됐고 이런 유인물의 활용이 사실 부명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꼼꼼하게 수업해 주시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교과서나 자습서 같은 걸로 이렇게 학생들이 좀 공부하고 싶어 한다면 거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게 강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지는 간단하게 조금 몇 개만 좀 분석을 좀 드리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지문들 나타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외부 지문이 활용되어 있는 문제들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잡아내는 키워드는 사실 생각보다 조금 잡기 편했을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또 이 뒤에 보면은 이제 4번 문제로 가난한 사랑 노래 같은 것들 물어보는 것도 있었는데 역시 이런 것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9번 황진이의 시조와 견해호를 엮은 건데 여기에 또 외부 지문으로 반달을 노래함이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그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잡아낼 수 있냐 요거를 잡는 게 아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학생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를 묻는 문제로 나타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보았는데 얘들아 이거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거의 대부분 이걸로 물어본다 하고 작품 2개를 딱 보여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똑같은 오더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아마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2023학년도 수능 특강에 출제된 범위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고요. 신발이라고 하는 외부 시를 또 연결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 지문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지만 문제의 난도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다. 그 다음 한나 아렌트의 정치학은 역시 의인물로 나갔던 문제고 2020학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평가 지문이었는데요.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4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게 경제 공동체지 정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점만 잡을 수 있었으면 아마 특별하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7에서 18번 국수인데요. 이거는 문제의 유형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뭐냐면 기억부터 한 미음까지 주고 그 중에 맞는 것들만 골라라. 요건데 이건 이제 유형 자체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집어넣어 봤지만 실제 학생들이 생각할 때에 거기 있는 애들을 고르는 거는 아마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9번에서 21번인데요. 이 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연계될 거다. 왜냐면 서로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유사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연계가 됐고요. 다만 21번 문제에서 김기택의 멸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멸치는 그래서 이제 외부 작품과 관련된 보기들을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 좀 핵심이었을 텐데 물론 답을 골라내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국어에서 그리움을 찾는 것은 사실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외부 작품이 나왔고 멸치라고 하는 시에서 대립적인 시어를 잡아내는 것은 아마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의문의 변동인데요. 저 의문의 변동 뭐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발음은 주고 발음의 과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부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행평가에서도 약간 좀 감지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발음까지를 다 알아야 되는 문제들로 출제가 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난리삭 같은 것들의 발음이라던가 아니면 의문의 개수에 주목해서 모음의 의문 변동들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했던 거 의문의 개수에 주목해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푸는 게 낫지 뭐 모음의 축약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규칙을 외우는 건 별로 좋지 못한 공부 방법이다. 그리고 만약 딱 글자를 봤을 때 음운 변동이 뭔가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모음 축약일 거다. 아니 뭐냐 모음 탈락이나 이런 쪽일 거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들을 학생들이 잘 기억했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드리면은요. 일단 외부 작품 연계를 대비하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이제 1학년 1학기의 학습 범위가 이제 시, 소설, 수필, 희곡, 서정, 서사, 교술, 극, 갈래를 놓고 각각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배우는 과정인데 아마도 여기서도 외부 작품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외부 작품을 연기하시는 스타일이 주로 같은 작가의 작품을 연기하거나 또는 소재가 유사한 작품을 연기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하려면 실제로 이런 작품들을 조금 노출이 많이 돼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만들 때에 늘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외부 작품들을 저는 같이 집어넣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라도 당황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일단 수업 때 제가 이제 꼭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쉽게 문제 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 게 답을 외부 지문과 연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대부분 기존에 배웠던 작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 작품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바탕으로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따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제 1학기 교과서 범위를 다 순서대로 나가신다고 하면, 보명고는 주로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1학년 기말고사 때 나오게 될 범위는 어디냐면, 문법 요소입니다. 문법 요소 진짜 어려워합니다, 학생들. 왜냐면은 배경 지식으로 깔아야 되는 것도 많고 배우는 내용들도 되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어려워할 가능성이 원래도 높았던 쪽인데 의문 변동되신 것처럼 문제를 낸다면 정말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해 나가는 것 저는 그래서 5월 때부터 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좀 공부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설명할 때 이 말로 좀 마무리를 짓는데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제 한 번의 시험이 끝난 거잖아요. 물론 이제는 1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생들이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길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내가 첫 발걸음에서 살짝 삐끗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되진 않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먼 길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저도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 지켜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때 만나서 이런 내용들 함께 더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